안녕하십니까.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경제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컵 다글라스의 생산함수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아, 뭐야, 너무 전문적이잖아. 이렇게 걱정하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컵 다글라스는 컵이라는 사람과 다글라스 두 사람의 얘기를 묶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생산이라는 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한 것들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수식으로 써놓은 걸 생산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돈이 필요하다. 미천이 있어야 된다. 시드마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먼저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근데 과연 돈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돈덩어리, 현금덩어리 한 다발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지요. 물론 그 노동력은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는 노동력이 좋은 어떤 친구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 다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Q라고 쓴 거 이제 항상 퀀티티, 수량을 뜻하는 경제학에서의 약어로 늘 Q를 많이 쓰니까 쓴 것 뿐입니다. 이거 쓰기 싫으시면 A라고 쓰셔도 되고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Q는 F라는 건 펑션, 무엇과 함수관계에 있다. 함수관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의 조건이 변하면 그곳에 따라서 다른 조건이 변할 때 둘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님의 기분에 따라서 만화님의 기분이 바뀐다. 두 분의 기분은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례적이거나 반비례적이거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함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생산은 무엇과 함수관계가 있느냐? 자본을 K라고 경제학에서는 늘 표현합니다. 자본과 노동을 L이라고 표현하죠. 생산은 자본과 노동과 결합된 형태와 함수관계에 있다. 이 얘기를 수식으로 요약해서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Q 이퀄 F의 K의 알파승의 L의 1-알파승, 야, 근데 이 수학 나오면은 난 무조건 싫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현대인을 하시려면 이 정도는 가볍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K에다 알파승을 하고 L에다가 1-알파승 한 건 이건 또 뭐냐? 이건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생산은 자본과 노동, 그 결합과 함수관계에 있다. 이런 뜻을 요약해서 만든 건데, 그럼 왜 여기다 알파 1-알파를 썼냐?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돈만 가진 사람은 돈만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사면 됩니다. 자본은 노동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알파승이고 1-알파승 둘을 결합하면 알파 빼면 1. 그래서 K와 L은 서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함수관계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뿐이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돈만 있는 사람은 돈으로 노동을 사면 되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아예 돈 벌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요. 돈 없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돈 없잖아. 돈 없이 어떻게 그걸 하겠다고 그래. 그래, 난 돈 없지. 그러니까 난 부지런히 그냥 몸으로 때워야지 뭐. 남의 노동을 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동을 더 해서 돈의 효과를 내면 되지. 몸으로 때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자본과 노동은 서로 대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생산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는 자본과 돈과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함수식이 생산함수라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 들으니까 말 하나마나 그냥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수식으로 쓰고 그렇게 겁주고 그러냐? 결국 인간들이 하는 경제적 생산 행위라는 것을 줄이고 압축하고 해서 알기 쉽게 수식으로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요약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요약을 해놓은 사람들이 컵 다글라스고요. 그런데 이 K라는 것은, 자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그 무렵에는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로서의 역할, 그걸로 충분한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에 오면서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을 해서 나타나는데 돈이 돈 자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기술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또는 경영이라는 형태로도 이것도 자본적 역할을 한다. 경영기술 같은 거 이것이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죠? 경영기술이 높은 사람은 경영기술이 별로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으니까. 자본이 많아야만 꼭 되는 건 아니고 기술이 더 좋거나 경영기술이 더 좋아도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노동도 똑같이 그렇게 현대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노동 자체로서의 역할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노동도 기술로 대체가 됩니다. 기술이 높은 노동자와 기술이 없는 노동자의 생산성은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기술이 노동의 크기를 보충해 주지요. 또는 노동에도 경영기술이 들어간다. 경영자도 노동자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돈 많은 사업가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자본가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가들이 엄청난 노동을 하지요. 두뇌 노동, 육체 노동. 어디에 원거리에 가서 시장 개척을 하고 거기 가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먼 거리 얼마나 멀리 가는 거리라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시차에 시달리고 육체적인 노동이죠. 가서 이 돈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벌고 미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날밤을 새고 고민을 합니다.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는 무슨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노사 분쟁에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엄청난 사실은 두뇌 노동을 하지요. 육체 노동 다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노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대에는 순수한 자본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순수한 노동자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둘은 대체되고 있고 공유되고 있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과 자본만 있으면 되냐? 노동,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과 자본 그 자체만이 아닌 사회적인 기술력이나 사회적인 경영 환경, 각종 제도,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제도, 그 제도 속에는 문화적 조건, 사상적인 사회적 흐름,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생산이라는 것은 결코 누구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만의 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18세기 후반에는 부하노동 가치설이 유효했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때에는 정말로 정답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죠. 실제로 그런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현대에 와서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되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뭐가 이 생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느냐, 시장이 결정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런 생산을 해서 이것을 소비시킬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그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 시장이냐 아니냐, 그 시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시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생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왜 생산함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많은 경제적 갈등을 하면서 각 경제의 생산의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계급들끼리, 그 조직들끼리 서로 자기의 이기주의와 자기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에 와서의 이 생산함수는 다양한 형태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Q equal F의 KL이 아니라 KL, 기술, 테크닉, 경영,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제도, 시스템, 시장, 마켓,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들이 전부 생산함수 속으로 포함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 사회는 서로의 이러한 조건들이 절대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에 의해서라는 주장을, 그 흐름만을 주장해 가지고는 종합적인 생산 시스템을 이 사회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속에 결정적으로 숨어 있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다가, 이 생산 시스템 속에다가 무한대로 돈만 퍼버 집어넣으면 이게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폐공사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뿌린다고 해서 그 경제가 생산을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뿌려 넣어서 경기가 생산이 침체했다 그럴 때 돈을 뿌려 넣어서 그거를 살리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생산의 조건들이 전부 유기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생산으로 그저 연결되질 않는다. 오로지 인플레이션만을 만들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회에 아무리 돈을 퍼부어 넣어봤자 그 사회가 생산을 회복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게으른 사회가 돼가고 있죠. 청년들은 애써서 일자리 구하느니 수당 받는 게 낫고, 애써서 공부하고 그러느니 요령 부려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고, 좀 쉬운 일자리 가려고 하고, 기업 자금들도 그렇고, 여차하면 여기서 제대로 그런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다면 해외까지 이제 빼돌리면서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흐름만이 만연된 사회에서, 그런 흐름을 만연시켜 놓은 사회에서 돈을 아무리 퍼부어 넣어봤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그 사회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일하지 않는 사회,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일하지 않고도 나의 게으름과 쾌락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욕구만이 가득 찬 사회,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러한 일만을 앞장서서 쫓아갈 때 나는 결국 나의 미래에 내 발등을 찍는 것이며 내 자손들의 앞길을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생산함수라는 논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생산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이성에 꿋꿋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